안녕하십니까. 광고 PR 13조 발표를 맡게 된 박민영입니다. 지금부터 13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1월 29일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서고 봉사자에게 고성을 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보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을 느꼈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비슷한 주제의 캠페인이라고 생각한 장애아동의 시선폭력을 주제로 한 미랄복지재단의 하우이시미 캠페인을 이론을 토대로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캠페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지워주세요. 당신의 편견, 돌지도 못한 게 또 나오는 거야. 보지 마. 가까이 가지 마. 당신의 차별, 당신의 시선. 장애 아동의 기억에서 당신의 모습을 지워주세요. 이 아이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세요. 편견을 지우고 장애 아동들이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늘 당신의 모습을 다시 그려주세요. 하우이시미 캠페인은 장애아동을 향한 시선폭력을 멈춰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내세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하우유시미 캠페인은 유튜브와 캠페인 페이지를 채널로 사용했습니다. 캠페인 페이지는 이렇게 총 4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우유시미의 캠페인을 이론을 토대로 분석해봤을 때 강점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우유시미 캠페인은 벨사 이론의 각 요소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이 강점이었습니다. 차별받는 장애 아동이 빈틈으로 장애 아동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에너미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솔루션으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제시했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트리거를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단계에서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동참할 것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로 하우유시미 캠페인 영상은 스토리 앤 비주얼 측면에서 강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들은 캠페인 영상에서 짧은 스토리로 장애 아동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통계가 아닌 이야기의 형식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캠페인 영상에서 카메라의 앵글을 장애아동의 시점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장애아동에게 사람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우유시미 캠페인에는 프레이밍 이론이 잘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 속에는 배우 지창욱 씨가 나오는 화면은 밝은 반면 영상 속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은 어둡게 표현하여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선,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게다가 시선폭력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역시 폭력이라는 것을 강조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하우유시미 캠페인은 크게 3가지의 약점도 존재했습니다. 먼저 약점 중 하나로 캠페인의 메시지와 솔루션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우이시미 캠페인의 메시지는 장애아동에 대한 시선폭력을 멈춰주세요로 장애아동에 대한 시선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에서 제시된 솔루션인 서약참여는 장애아동의 지원 정책 및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서약으로 주 목적인 장애아동에 대한 시선폭력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음으로 캠페인의 솔루션, 즉 서약참여라는 스트래티지가 장애아동에 대한 시선폭력을 막자는 오브젝티브스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약 참여는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서약에 참여했는지를 알 수 없어 직접적인 변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서약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캠페인의 확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 영상에 일부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캠페인 홈페이지에는 생활 속 장애 에티켓이나 장애 아동을 위한 서약 참여가 정작 캠페인 영상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캠페인 영상만이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캠페인 영상만을 본 사람들은 솔루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캠페인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시각장애인을 주제로 한 Are We Wrong 캠페인을 계획해봤습니다. Are We Wrong 캠페인은 How You See Me 캠페인과 달리 캠페인의 범위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Are We Wrong 캠페인의 메시지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릅니다. 입니다.
저희는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시각장애인의 행동이나 모습들이 비장애인의 잣대로 시각장애인의 행동을 평가되고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습니다. Are We Wrong 캠페인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활 속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알려주고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공감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무지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Are We Wrong 캠페인의 주요 타겟층으로는 MZ세대의 ID와 OD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타겟 선정 이유는 과거 롯데마트 안내견 사례처럼 MZ세대가 캠페인을 온라인상에서 확산시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ISDI의 보고서에 따르면 SNS 이용자 비율은 Z세대가 55.7%, 밀레니얼 세대가 79.0%로 전체 세대 중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SNS 사용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MZ세대 중 SD를 제외한 이유는 기존의 익숙한 환경을 고수하는 특성을 가진 SD의 특성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SD를 제외했습니다. Are We Wrong 캠페인은 채널로 유튜브와 캠페인 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캠페인 영상의 스토리라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스토리보드를 제작해봤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시각장애인이 걸어가다가 클락션 소리를 듣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시각장애인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갑자기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토리는 시각장애인의 흰 지팡이를 허락 없이 만지는 장면입니다. 위의 장면이 끝난 후 캠페인 모델인 배우 정혜인 씨가 나와 생활 속 에티켓을 설명해주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선서 챌린지 참여 방법을 소개하면서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활 속 에티켓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관련 에티켓을 알려주는 글을 작성해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선서 챌린지 방법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챌린지 방법은 PPT 화면과 같습니다. 기부금은 장애인의 날을 뜻하는 4월 20일을 의미하고자 420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Are We Wrong 캠페인은 기존의 How You See Me 캠페인의 단점을 여러 측면에서 보완했습니다. 먼저 메시지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릅니다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활 속 에티켓을 실천하겠다는 선서 챌린지를 연결시켜 메시지와 솔루션 간의 불일치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솔루션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해 캠페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이 직접 찍은 영상을 업로드해야 된다는 점에서 선서 챌린지의 컴플렉시티를 높여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 영상에서 기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여주는 스토리는 유지하고 생활 속 시각장애인 에티켓과 선서 챌린지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영상만 보고도 벨스타 이론의 각 요소들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시한 Are We Wrong 캠페인을 여러 이론들을 토대로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밸류 모델의 ID와 OD의 특성을 중심으로 Are We Wrong 캠페인을 살펴봤습니다. 캠페인 모델을 유명 배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셀러브리티에 관심이 많은 OD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유명 배우가 참여한 캠페인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OD는 배우와 자신과의 연관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는 캠페인 참여 동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타인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OD에게 해시태그를 활용한 인스타그램 선서 챌린지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힘쓴다는 이미지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챌린지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OD와 반대로 ID는 자신의 신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MZ세대 중 ID는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유명 인사나 굿즈 등 다른 목적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해 알게 되고 공감해야 한다는 자신만의 신념, 즉 밸류 익스프레시브를 목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 선서 챌린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솔루션으로 제시한 선서 챌린지를 관련 논문을 활용해 살펴봤습니다. 논문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한 이유에는 크게 놀이문화와 참여 유도, 콘텐츠 기록이 있다고 말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선서 챌린지의 경우 해시태그 이용 동기 중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참여 유도 동기를 자극해 캠페인을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SNS 이용자가 타인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사회 비교 이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SNS 이용자들은 Are We Wrong 캠페인을 모티베이셔널 밸류 중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아 캠페인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용된 논문에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질 만한 요소도 있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얻은 답변을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해시태그 이용 동기를 범주화했기 때문에 해시태그 이용 동기의 분류가 객관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다음으로 Diffusion of Innovation을 토대로 캠페인을 분석해봤을 때 먼저 Relative Advantage의 경우 ID는 Value Expressive를 실현할 수 있고 OD는 사회 문제에 힘쓴다는 타인의 평가와 유명 인사와 같은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컴포터빌리티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다룬다는 점에서 친사회적인 캠페인이어서 큰 논란이 없을 것이며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선서의 경우 손쉽게 어플을 다운받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컴플렉시티 측면에서 선서 챌린지의 경우 직접 눈을 감고 무언가를 하는 영상을 찍어 올려야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선서를 하는 것보다 컴플렉시티가 높기 때문에 참여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트라이러빌리티의 경우 캠페인 영상이나 홈페이지에서 참여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옵저버빌리티의 경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 옵저버빌리티가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Are We Wrong 캠페인에서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기부금을 독려하는 문구에 Bridging the Engagement Gap 이론을 활용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1,500만 원이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선서 챌린지 참여를 통해 기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1,500만 원, 즉 50%가 모였다는 문구를 활용해 남은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임파서블과 파서블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